지연아, 장례식 날 아이가 아팠다며? 근데 왜 여기서 놀고 있어? 핸드폰 화면을 며느리 앞으로 돌렸고 그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 시아버지 장례식이 사흘이나 이어지는데 계속 있어야 하잖아요.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가족이야? 테이블을 탁 쳤고 커피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이름은 이정숙이에요. 부산 해운대의 조용한 골목에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그곳이 제 삶의 터전이었죠. 남편 이름은 이남호, 저보다 2살 많은 이른입니다. 아니, 이른이었습니다. 지금은 곁에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박도윤, 반듯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도윤이는 8회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윤지연 38이에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함께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대화는 겉돌기만 했죠. 저는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친딸처럼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지연이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일은 포기한 채 살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려주기로요. 해운대 골목 안쪽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거든요. 임대료도 적당했고 주변에 주택가가 많아서 손님도 올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너도 너만의 일을 해봐라. 카페 열쇠를 며느리 손에 쥐어줬을 때 지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꿈만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웃음이 진심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뭔가 어색했어요.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는데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이름은 라온데이로 지었습니다. 라온은 즐겁다는 순우리 말이에요. 즐거운 하루. 이 카페가 며느리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즐거운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단골도 생겼어요. 커피 맛도 괜찮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 며느리를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이 많을 때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정말 경쾌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지연이의 웃음 중 가장 자연스럽고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밝게 웃을 수도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연이가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응,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급히 통화를 끊더니 저한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네, 주중이라 그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지연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좀 이상해. 뭐가? 글쎄,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마음이 안 놓여. 당신이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카페도 잘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요. 카페 라운데이의 간판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골목을 비췄습니다. 즐거운 하루. 그 이름처럼 정말 즐거운 날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카페를 연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대로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도윤이도 달려왔고 지연이도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사흘 뒤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른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았거든요. 조문객들은 저한테 말했어요. 좋은 분이셨다고, 많이 슬프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도윤이가 다 해줬습니다. 아들이 참 의젓하게 모든 걸 처리했어요. 저는 그저 상주로 앉아서 절을 받았어요. 몸은 거기 있었지만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뭐라고? 어젯밤부터 열이 오르더니 아침에 38도가 넘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니 물론 걱정이 됐어요. 그래, 알았다. 아이가 먼저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픈 아이를 두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도윤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연이한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됐다. 아이가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장례식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싶었어요. 실제로 몇몇 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걱정이네. 그래도 장례식인데. 사람들의 말이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저는 계속 절을 받았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해줬어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빈자리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상주석 옆에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본래 며느리가 앉아야 할 자리였거든요. 저는 자꾸 그쪽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저도 국물이라도 한 숟가락 떠야 한다며 도윤이가 밥을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숟가락만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 언니 경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힘들지? 네, 언니. 근데 며느리는 정말 안 오는 거야? 아이가 아파서요. 그래도 그렇지. 이럴 때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봐주면 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연이 친정 어머니가 계신데 잠깐이라도 맡기고 올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며느리 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도윤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겠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며느리의 부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장례식 내내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허전했어요. 밤늦게 도윤이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남편 없는 집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장례 뒤처리할 것도 많았습니다. 은행도 가야 했고 서류도 정리해야 했어요. 도윤이가 많이 도와줬지만 혼자 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그 일주일 동안 한 번 찾아왔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이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못 가서. 괜찮다. 아이는 괜찮아졌니? 네, 열이 내렸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미안한 기색이 보이긴 했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보러 병원 갔다며? 네, 응급실 갔었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요. 그래, 고생했겠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남편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앨범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주르르 떠올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친구 박순자 언니였어요. 정수가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너 며느리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할 말은 아니고 우리 집으로 올래? 저는 서둘러 순자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좀 봐. 화면에는 누군가의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같았어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음악이 시끄럽게 들리는 그런 곳 말이에요. 이게 뭔데? 사진 좀 자세히 봐.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보였어요.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지연이는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며느리의 모습 중 가장 밝고 자유로운 얼굴이었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날짜 봐. 저는 게시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이었어요. 이게 그날이야? 응. 내 조카딸이 이 친구 SNS를 팔로우하고 있더라고. 우연히 보고 나한테 보여줬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이를 계속 바라봤어요. 게시물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즐거운 밤, 신나는 댄스, 스트레스 풀린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던 그날, 며느리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을 빠지고 말이에요. 정수가 괜찮아?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사진이 저기 있잖아.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혹시 날짜가 잘못된 거 아닐까? 다른 날 찍어놓고 그날 올린 거라든가. 저는 애써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정수가 현실을 봐. 사진 배경 좀 봐. 저기 저 포스터 보여? 그날 그 나이트에서 특별 이벤트 한다고 광고했던 거야. 내가 확인했어. 순자 언니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배경에 금요일 스페셜 나이트 같은 문구가 보였어요. 남편 장례식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언니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시계가 찍혀 있었습니다.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그 시간에 마지막 조문객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화가 나고 슬프고 허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카페도 차려줬는데 늘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순자 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잘해준다고 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더라. 아이가 아프다고 했어. 병원 간다고 했다고. 내가 믿었어. 내가 바보였지. 바보가 아니라 착한 거지. 며느리를 믿어준 건데.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 언니가 물을 가져다 줬고 저는 물을 마시며 겨우 진정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이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을 때 며느리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다시 그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순자 언니가 보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아이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장례식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친구들과 놀러 간 거였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카페까지 차려줬는데, 이게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활짝 웃으며 춤추는 모습, 술잔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도윤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지연이를 직접 불러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일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거짓말로 빠진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지연이를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카페에서 잠깐 보자. 할 이야기가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2시쯤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 떨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손에 든 핸드폰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2~3명 정도 있었어요. 지연이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다. 저기 구석자리로 가자. 저는 가장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들리지 않을 만한 곳이었어요. 지연이가 앞치마를 벗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지연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장례식 날 말이야. 그 말을 꺼내자 지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아이가 아팠다고 했지? 네, 열이 높아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겨서 그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연이 앞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지연이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이게 내 모습 맞지? 어머니, 이건... 지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그쪽으로 향한 채 말했어요. 날짜 봐라. 그날이야. 장례식 날. 어머니, 오해세요. 오해? 뭘 오해해? 사진이 여기 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참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요. 뭐?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잠깐 위로해주러 간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 위로하러? 나이트클럽에? 어머니, 거기가 아니라 그냥 바였어요. 조용한 바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진 좀 제대로 봐라. 여기가 조용한 바로 보이냐? 이게 조용한 곳이냐? 저는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조명, 춤추는 사람들, 술잔을 높이 든 지연이의 모습들. 지연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건 밤 11시야. 친구 위로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어머니, 아이가 아프다며? 병원 간다며? 근데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짜증 섞인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이 사흘이나 이어지는데 계속 거기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그게 뭐가 힘들어?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사실 시아버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결혼하고 몇 번 뵌 것도 아니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숨도 쉬고 싶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지금 내가 너무하다고. 저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커피잔이 덜컹거렸어요.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을 거짓말로 빠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목소리는 무슨, 너 같은 사람하고 가족이라고 살아왔다는 게 부끄럽다. 하늘에 있는 시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니, 지연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는 맞니? 저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연아. 네. 너는 카페 문 닫아라. 네. 이 카페 내가 차려준 거잖아. 이제 너한테 맡길 수 없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지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카페 운영했는데요. 열심히? 그 열심의 끝이 이거야? 시아버지 장례식 빠지고 놀러 다니는 거? 정확히는 나이트에 가서 춤추고 논 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정리해라. 임대계약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야. 이제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건 없어.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머니,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선택이 옳은 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와의 대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뻔뻔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변명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과라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입장만 주장하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도윤아?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카페 문 닫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아, 벌써 며느리가 아들한테 전화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랬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앉기 전에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울어? 그 애가?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울 일이 뭐가 있나 싶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당당하게 대들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네, 엄마가 갑자기 카페 정리하라고 하셨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내 마누라가 뭘 했는지 알고 그러니?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들이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지연이, 술잔 든 지연이, 친구들과 환호하는 지연이의 모습들. 이게 뭐냐? 도윤이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더니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지연이? 그래. 내 마누라 맞아.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인데요? 날짜 봐라. 아버지 장례식 날이야. 도윤이가 날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일 거예요. 오해? 날짜가 잘못 표시된 거겠죠. 아니면 다른 날 찍어놓고 그날 올린 거라든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순자 언니한테 처음 사진 봤을 때랑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도윤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배경 좀 봐라. 거기 금요일 이벤트 포스터 보이지? 그날이 금요일이었어. 그리고 아까 지연이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 뭐라고 하던데요? 친구 위로하러 갔다더라. 잠깐 간 거래.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갈등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고. 도윤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내 마누라는 내 아버지 장례식을 거짓말로 빠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어. 이게 이해가 돼? 엄마, 그래도 마누라인데요. 제가 믿어줘야죠. 믿어?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라고 해봤자 사진 몇 장이잖아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전후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넌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들이 이렇게까지 며느리 편을 들 줄은 몰랐어요. 물론 부부니까 서로 감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잘못인데도 눈을 감아주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엄마를 설득하고 있죠. 지연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시아버지 장례식 빠지고 클럽에서 놀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건 제가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카페 일은 좀 보류해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윤아. 하지만 아들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물론 부부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명백한 잘못인데도 감싸주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도윤아. 지연이랑 이야기했어요. 정말 친구 위로하러 간 거래요.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말만 믿는 게 답답했어요. 도윤아,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라.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 때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무슨 일 있었니? 회사에서 동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지연이 사진 말이에요. 그거 본 사람이 회사에 있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날 그 클럽에 계셨대요. 지인 생일 파티 때문에요. 거기서 지연이 봤대요. 춤추고 술 마시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내 마누라 아니냐? 장례식 날 클럽에서 봤는데?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보여달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찍어둔 사진이 있더라고요. 명백했어요. 지연이가 거기서 친구들이랑 정말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도윤아,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 마누라 같은데 장례식 날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 소문났어요.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도윤이는 다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만 믿고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괜찮아, 도윤아. 이제 어떡하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도 저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결정해야 해. 네. 너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아들도 진실을 깨달았다는 걸. 다음 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카페 라운데이의 임대 계약서를 꺼내서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받았어요.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 해지하려고요. 네. 갑자기요? 카페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정이 생겨서요.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계약서 보면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급하시면 위약금 내시고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위약금이 얼마죠? 보증금의 10%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약금 내고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할게요. 아이고,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지연이한테 통보만 하면 됐어요. 직접 만나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카페로 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지연아, 손님 다 가면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니 마지막 손님도 나갔습니다. 카페에 저와 지연이만 남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서서 들을게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야. 네. 이번 달 말까지 카페 정리해라.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그대로야. 카페 문 닫는다. 갑자기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유?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카페 운영했는데요. 열심히 했어? 그래, 열심히 놀러 다녔지. 그건 오해라니까요. 오해가 아니야. 도윤이 회사에서 다 소문났어.
내가 장례식 날 클럽에서 노는 거 본 사람도 있대. 지연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카페를 빼앗는 건 빼앗아? 원래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차려준 거잖아. 하지만 제가 운영했잖아요. 운영한 대가는 그동안 충분히 받았어. 수익도 다 내가 가져갔고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야. 그때까지 정리하고 열쇠 반납해라. 어머니,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말 다 했다. 이제 갈게. 일어서려는데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 카페가 제 전부예요. 이것마저 빼앗으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 전부? 그렇게 소중했으면 장례식에 왔어야지. 시아버지 장례식도 안 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가족 운운해?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사진 속에 남자들도 있던데. 그게 뭐냐? 지연이가 움찔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진을 자세히 보다가 발견했어요. 지연이 옆에 낯선 남자가 팔을 두르고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건 친구 남자친구예요. 친구 남자친구가 왜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어? 그냥 장난으로. 장난? 결혼한 여자가 그런 장난을 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너 도대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하게 됐는지 알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저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연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렇게 노는 게 좋고 남자가 좋으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며느리 없어.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가 뭐라고 외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선택을 되돌아봤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네, 엄마. 카페 계약 해지했어.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하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지연이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래. 그리고 도윤아. 네. 너도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겠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카페 라운데이의 간판 불빛이 보였어요. 즐거운 하루. 그 이름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곧 그 불빛도 꺼질 거예요. 카페를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라운데이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쪽지가 있었어요. 지연이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사과도 없고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한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카페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며느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시간들이었구나 싶었어요. 지연이는 저를 가족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냥 카페를 얻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가 와 있었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도윤아, 그게 뭐니? 엄마,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집에 무슨 일 있었니?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랑 싸웠니? 아니요. 그냥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일인데? 도윤이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이가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뭐? 친구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카페 빼앗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아무도 안 믿더래요. 다들 지연이가 장례식 날 클럽 간 거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가 좁잖아요. 소문 다 퍼졌어요. 그렇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지연이한테 타박했대요.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장례식도 안 가고 놀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도윤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눈치 보이고 집에 가면 지연이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고 이제 지쳤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결정해라. 엄마는 뭐라고 할 수 없어. 네, 알아요. 그래서 생각 좀 하려고요. 아들은 그날부터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에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 잠깐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요. 원두를 갈고 천천히 물을 부어서 드립했어요.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아, 커피 식는다. 아들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맛이네요. 응, 내 아버지 생각하면서 탔어. 도윤이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켜봤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도 보였어요. 엄마, 결정했어요. 응? 지연이랑 헤어질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내 결정이면 엄마는 존중해.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됐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끝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라운데이라는 즐거운 하루도 모두 끝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도윤이는 그날 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잠자리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거짓된 관계는 끝났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골목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이는 지연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별말 없이 동의했대요. 아마 본인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빈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라운데이가 있던 그 자리였어요. 간판은 내려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쓸쓸해 보였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둘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남편도 떠났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끝났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68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다시 카페 하려고요. 아,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임대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만 했어요. 누구한테 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판부터 바꿨습니다. 라운데이는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해피데이. 행복한 하루. 영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더 밝고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도윤이가 인테리어를 도와줬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옮겼어요. 아들과 함께 일하니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엄마, 이 색 어때요? 좋다. 밝고 따뜻해 보이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지연이와의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문을 연 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했어요. 순자 언니도 왔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고마워, 언니. 커피 한 잔 줘. 내가 첫 손님이야. 저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으로요. 정성껏 원두를 갈고 천천히 물을 부었어요.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을 맡으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제가 다시 시작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이 웃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단골도 생겼습니다. 다들 커피가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준비했습니다. 청소하고 커피 머신을 닫고 원두를 갈았어요. 혼자 하는 일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한 하루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고 며느리와 손자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단단한 평온함이 더 컸어요.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가끔 들러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너도 그렇게 보이네. 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간판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행복한 하루. 이제 정말 행복한 하루들이 이어질 것 같았어요. 비록 혼자지만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신 건가요? 거짓된 평화보다는 정직한 이별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